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 10명 중 9명은 겪고 계실 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오늘도 피곤하다. 오늘도 회사 가기 싫다.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벌써 피곤하고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점심시간만 기다리다가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핸드폰만 보다가 잠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단순히 내가 게으른 건가, 의지가 약한 건가 하고 자책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먹으면 바로 체하고 머리는 맨날 지끈지끈 아프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새벽 3시,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고 아침에는 또 일어나야 하니까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머리를 감다가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구나 싶었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스트레스? 그게 병인가? 누가 안 받고 사는데? 저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니고 다들 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를 공격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지금 당장은 증상이 두통이나 소화불량 정도로 나타나지만 이걸 계속 방치하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냥 참고 견디면 되는 줄 알았던 게 사실은 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증상 겪고 계시진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만약 이 중에서 두세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스트레스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라고 하면 그냥 마음이 힘든 거, 심리적으로 답답한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원시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숲속을 걷다가 갑자기 호랑이를 마주쳤어요. 그럼 그 순간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소화 같은 건 일단 멈추고요. 모든 에너지를 쌓우거나 도망가는 데 집중하게 되죠. 이게 바로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현대 사회에서는 호랑이 대신에 상사, 업무 마감, 인간관계, 경제적 압박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는 호랑이처럼 한번 피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계속해서 경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쉴 틈이 없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돼요. 이 코르티솔이 뭐냐면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나오는 건 괜찮아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문제가 생겨요.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선 우리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요. 그래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잔병 치레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계속 높아지니까 심혈관계에 무리가 가고요. 혈당 조절도 안 되니까 당뇨병 위험도 높아지고 소화 기능은 떨어지니까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게 생기고 심지어는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 나타난 증상이 소화 문제였어요. 원래 소화는 잘 되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밥을 먹고 나면 바로 화장실에 가야 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뭘 잘못 먹었나 보다 했는데 계속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스트레스성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통이 시작됐어요. 오후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특히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사지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진통제를 먹어도 일시적일 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게 불면증이었어요.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요. 내일 해야 할 일, 오늘 실수한 것, 누가 나한테 한 말, 앞으로의 걱정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낮에는 더 피곤하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실수는 더 많아지고 그러면 스트레스는 더 심해지고 완전히 악순환이었죠. 피부도 망가졌어요. 여드름이 갑자기 올라오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다크서클은 점점 진해지고요. 거울을 보면 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모까지 시작되니까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증상들이 각각 따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스트레스가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피부도 나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스트레스를 단순히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감기 걸리면 약 먹잖아요. 다리가 부러지면 병원 가서 치료받잖아요. 스트레스도 똑같아요.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본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운동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몸도 피곤한데 무슨 운동을 하냐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천연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져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가볍게 산책부터 시작했어요. 하루 30분씩 동네를 걷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걷다 보면 머릿속이 정리되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나중에는 조깅도 시작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요. 꼭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수면이에요. 잠을 제대로 자야 해요. 저도 불면증으로 정말 고생했는데 수면 패턴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했고요. 자기 전에는 핸드폰을 멀리하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카페인은 오후 3시 이후로는 안 마시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수면의 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세 번째는 호흡과 명상이에요. 이것도 처음에는 좀 의심스러웠어요. 숨 쉬는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복식 호흡이라고 배로 깊게 숨을 쉬는 건데요.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추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걸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명상도 하루 10분 정도만 해도 큰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맵고 짠 음식, 단 음식, 술, 카페인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악화시켜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 내리고 위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을 방해하니까요. 저는 가능한 한 규칙적으로 식사하려고 노력했고 비타민 B나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했어요. 다섯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혼자 있고 싶어지거든요. 아무도 만나기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힘들어져요.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게 생각보다 큰 위안이 돼요.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공감받고 위로받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리 방법들이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바로 병원 치료에 관한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 가시죠? 배가 아프면 내과 가시죠? 눈이 침침하면 안과 가시죠? 그런데 왜 마음이 아플 때, 스트레스로 힘들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걸 그렇게 망설이실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신과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거부감이 들고 내가 거기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고 주변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나 걱정되고요. 근데 제가 용기를 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갔을 때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우선 의사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혼자 끙끙 앓던 것들, 주변 사람들한테는 차마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던 것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혼자 버티려고 애썼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제야 인정하게 된 거죠. 선생님은 제 증상을 듣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자고 하셨어요. 약물 치료라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중독되는 거 아닌가, 부작용은 없나, 평생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으로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깨진 거고 약은 그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마치 당뇨 환자가 인슐린을 맞는 것처럼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치료 과정이라고요. 실제로 약을 먹기 시작하고 몇 주 후부터 변화가 느껴졌어요. 잠이 좀 더 잘 오고 불안감이 줄어들고 감정 기복이 덜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지더라고요. 물론 약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약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고 근본적인 변화는 제가 직접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 치료도 같이 받았어요. 상담 치료에서는 제 생각의 패턴이나 행동 습관을 돌아보게 됐어요. 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 게 건강한 방법인지 이런 걸 배우게 된 거죠.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똑같은 상황이 와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고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병자들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상적인 스트레스, 불안, 불면증, 우울감 이런 걸로 고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진료 기록은 철저히 보호돼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아요. 직장에 알려지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문제를 방치해서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기는 게 더 위험한 거죠. 혹시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꼭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밤에 잠을 못 자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자게 되거나 식욕이 급격히 변하거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의욕이 없거나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해나 극단적인 생각이 든다면 더 늦기 전에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감기 걸렸을 때 약 먹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골절됐을 때 깁스하는 거 창피한 일 아니잖아요. 마음도 똑같아요. 아프면 치료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혼자 끙끙 앓다가 더 악화시키는 게 어리석은 선택이죠. 병원에 가는 것, 약을 먹는 것, 상담을 받는 것, 이 모든 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저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게 달라졌어요.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고요.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겁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제가 잃어버렸던 거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참고 견딘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혹시 내가 힘든가 싶으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작은 증상이라도 귀 기울여 주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요. 혼자 해결하기 힘들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약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건강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